네, 안녕하세요. 비박 이야기의 정원입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등산 스틱에 대해서 얘기하고자 합니다. 원래 등산 스틱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스키폴, 이것도 역시 이름이 정식 명칭이 마운틴 폴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만 그냥 스틱 이렇게 하고 있는데, 노르딕 스키를 훈련하던 사람들이 여름에 스키 없이 이런 폴을 가지고 연습하는 과정에서 등산할 때도 이 스틱을 쓰면 굉장히 쉽게 산을 오르고 평지를 걸을 수 있겠구나 해서 개발된 스틱입니다. 이것도 우리나라에는 2000년대를 지나서 보급되기 시작해서 짧은 시간에 지금은 많은 분들이 스틱을 사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선 스틱의 명칭부터 알고 가면요, 앞에 스파이크, 바스켓, 그 다음에 본체, 그 다음에 스트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선 쥐는 그립 하는 것은요, 요즘에는 좌우해서 L, R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이건 너무 상식적인 일이라서 대부분 지금 알고 계시는데, 자 한번 보세요. 안으로 집어넣고 잡습니다. 그 다음에 보통 여기 제조사에서 라이트라고 되어 있으면 오른쪽에 끼시면 되고요, L이라고 되어 있으면 왼쪽에 끼시면 됩니다. 근데 이게 가끔 지워질 때는 이 스트랩 정도가 손바닥 부분에 완전히 닿는 납작한 부분이 바깥으로 갈 수 있도록요. 가까이서 한 번만 보여주시겠어요? 네. 요 부분이 바깥쪽으로 갈 수 있도록 이렇게 그립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은 스틱의 길이 조정을 하게 되는 순서인데요. 길이는 보시다시피 옆에 섰을 때 이 팔이, 이 스틱이 요렇게 해서 직각이 되는 게 아니고 요렇게 해서 직각이 되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자기 앞꿈치 부분에서 직각을 이루어주는 것이 등산 교본에 나오는 스틱 길이 조정법입니다. 그럼 우선 보통 원래 등산 교본에서는 어떻게 있냐면 알콩님 말씀대로 최대한 스탑 라인까지 밑에 거를 맞추고 윗부분을 가지고 길이를 조절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즘에는 이 안에 통상적으로 보면 사이즈가 나와 있기 때문에 그것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번만 맞춰보면 자기가 편리하게 쓸 수 있는 길이는 어느 정도라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한 번만 맞춰 놓으시면 그 다음부터는 손쉽게 할 수 있을 거라 이런 생각이 듭니다. 스틱이 한번 보시면은 우리 비박이 지금까지는 등산 교본에 나와 있는 스틱에 대한 얘기고요. 올라갈 때는 짧게 하고, 그 다음에 평지를 걸을 때는 중간 사이즈, 그 다음에 하산할 때는 좀 길게 쓴다 하지만 통상 그렇게 쓰시는 분 제가 여러 번 봤지만 없습니다. 중간치를 해서 90도라고 말씀을 하는데요, 이거는 평지를 걸 때 노드릭처럼 이렇게 뒤로 밀어주는 추진력을 갖기 위해서 이 정도를 쓰시는데, 실제 비박 배낭을 메고 산행을 하실 때는 조금 짧게 쓰시는 게 제 경험상으로는 훨씬 낫습니다. 우리가 이 노르딕, 그러니까 이 폴을 쓸 때, 스틱을 쓸 때 보면은 이렇게 양 사방이 터져 있는 길보다는 나뭇가지에 걸리고 아니면 비등로를 치거나 할 때 이 스틱이 길어지면요, 자칫 중심도 잃을 때도 많고, 또 좀 이게 걸그적거리거나 아니면 이 자체가 힘들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비박 배낭을 맸을 때는 90도보다도 조금 더 낮은 스틱을 좀 짧게 하는 것이 더 유리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합니다. 물론 교본에는 90도로 되어 있는데 제가 주장하는 것은 조금 짧게 하시는 게 활동하시기가 훨씬 편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 생각이고요. 또 하나는, 자, 스틱을 이제 짚고 어떻게 가느냐 하는 것은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겠네요. 평지 때 보시면 늘 그렇지 않습니까? 왼손 오른손 교차하면서 뒤쪽에서 그냥 불편하게 생각하지 말고 어색하게 생각하지 말고 막 한번 써오십시오. 막 그냥 이렇게 걸어가면은 자연스럽게 되는 그 모양이 가장 자연스럽습니다.
그리고 평지를 가면서 오솔길처럼 이런 넓은 평지를 가면서 촥촥촥 이렇게 가시는 분 아무도 못 봤습니다. 또 사실 그게 그렇게까지 필요치도 않고요. 그냥 자연스럽게 걸으시면 되는데요. 오르막길은 좀 오르막길이 있어야 이 모양을 가르쳐 줄 수 있겠네요. 조금 오르막길에 있었을 때는 그러네. 여기서 한번 해보면 되죠. 저 한번 해볼까요? 여기서 이쪽으로 한번. 보이세요? 네. 오르막길 같은 경우에는 이쪽으로. 네, 오르막길 같은 경우에는 이 측면에서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지금은 이 경사 지금 뭐 약간의 경사 같은 경우는 평지를 걷는 것처럼 좌우로 번갈아 가서 걸어가시면 됩니다. 자연스럽게 스키 폴이 앞부분을 찍지 않고 자기 발 안쪽으로 찍을 수 있도록 찍어서 뒤로 밀어가는 그런 게 평지라면, 오르막이 있을 때는 앞에를 찍어주고요. 그 다음에 앞에를 찍어준 다음에 몸을 살짝 앞쪽으로 이 어깨 선이 이렇게 들어가는 정도로 기대해 줍니다. 그 다음에 발을 옮기면서 뒷발을 치고 하나 둘 밀어 뒤에 밀고, 그 다음에 다시 찍고, 그 다음에 기대면서 무게 이동을. 밤에 이러고 있으니까 좀 웃기긴 하네요. 그러면 내리막길에서는 이걸 또 줄여서 길게 써야 되느냐? 그게도 조금 의문이 남습니다. 내리막길이라 하지만 우리가 길처럼 이렇게 된 내리막길이 아니고요. 대부분 우리나라 지형에서는 그 지금 외국 제주사에서 말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잘 맞지 않는다는 것은 저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대부분 암벽이 이게 암능길이나 돌산이 많은 우리나라 지형에서는 내려오실 때 이게 길게 쓰면서 하기가 그 스키 교본대로 쓰기가 조금 불편했습니다. 저는 제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쓰실 때 뭐 오르막이나 내리막이나 그냥 같이 쓴다 하더라도 조금 하는 요령만 말씀드리면 역시 비슷합니다. 먼저 찍고 이 여기에 힘을 줘서 자기의 하중을 살짝 손으로 옮겨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박 배낭을 메고 찍고 앞으로 무게 중심을 이동하면서 살짝 무릎을 가볍게 쿠션감 있게 내려오는 정도의 요령인 것 같습니다. 등산 스틱에 관한 영상이나 코롱 등산학교 혹은 뭐 기타 국립공원 등산학교 스틱 짓는 법, 스틱 걷는 법 뭐 해서 여러 그 형태의 영상들도 있고요. 도움을 줄 수 있는, 아니면 검색을 해보면 금방 찾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비박에 관해서는 저는 조금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무거운 배낭을 메고 중심을 잡고 이동을 할 때는 한번 해보십시오. 조금 짧게 쓰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가는 길들은 보통 잘 뚫려진 어떤 대강길 같은 게 아니고 오르막길, 내리막길, 자풀도 많고, 그 다음에 지형이 돌이나 정확한 등산로가 아니기 때문에 조금 짧게 쓰시고 훨씬 더 좀 자유롭고요. 그 다음에 스틱을 온전히 써서 뭐 움직이겠다 하는 그런 생각보다는 박배낭을 맸을 때 내 안전이나 아니면 내가 가는 그 에너지를 조금 아끼는 정도의 어떤 스틱 사용법이 어떤가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요, 다음 건에는 이 스틱하고 타이거 스텝 혹은 레스트 스텝 혹은 뭐 캐치워크 또 뭐 호흡법, 호랑이 걸음이다, 이런 다 똑같은 얘기인데요. 걸음걸이, 호흡법, 스틱이 삼박자가 어떻게 유기적으로 움직인가 하는 것은 다음 시간에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스틱 늘 뭐 우리가 들고 다니니까 그런가 보다 하는데, 오늘의 요추는 등산교백에 나오는 직각보다 한번 짧게 써보십시오. 산 댕길 때 의외로 스틱이 굉장히
거추장스러울 때가 많고요. 또 실제로 평지를 갈 때 스틱을 사용한다기보다 오르막에 많이 쓰이게 되고요. 그 다음에 평지 때 양손을 들고 이렇게 그 스틱 제조사에서 나온 레키멀 레키 블랙 다이몬드에서 나오는 영상들을 보면 우스꽝스럽기 그지없습니다. 하지만 비박배낭을 메고 스틱을 사용하는 걸 머릿속에 한번 그려보시면서 본인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번 제가 말씀드려도 약간 짧게 쓰시고 오르막길이나 내리막길에서도 뭐 길게 쓴다 이렇게 뭐 필요 없고요. 그냥 한번 써서 내려올 때는 다리가 많이 풀려 있고 그 다음에 자기 중심을 못 잡는 경우에 스틱이 활용되고 무릎 관절에 조금 도움이 되는 쪽으로 올라갈 때는 다음 시간에 연계해서 스틱 짚는 법과 그 다음에 스텝과 호흡을 어떻게 해서 가져가는가 하는 것은 조금 밝은 날 제가 다시 영상을 찍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스틱 여기까지입니다.